안녕하세요. 코딩 모르는 개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커서를 실제로 이제 직접 한번 설치해 보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더 심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저희가 더 익숙하게 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커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프롬프트 작성법과 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쉽게 말해서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지시하는 문장이나 질문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GPT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쉽게 한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제가 왜 프롬프트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커서를 사용하시다 보면 당연히 더 복잡한 기능들, 더 다양한 또 연계 기능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때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꼬이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프롬프트 예시를 이제 세 가지 상황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코드 리팩토링 요청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가 너무 복잡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거나 기능이 너무 꼬여서 코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때 커서 AI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할 때는 다음 코드를 더 읽기 쉽고 깔끔하게 리팩토링 해줘 라는 말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읽기 쉽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AQ를 컨텍스트에 추가해 놓았다면 이 FAQ에 대한 코드가 최대한 깔끔하게 다듬어 주게 되고요. 혹은 이게 이제 코드 전체가 아니라 함수가 너무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함수를 컨텍스트에 추가해 놓은 상황에서 이 함수를 더 작은 함수들로 나눠서 재구성해줘. 혹은 중복 코드를 없애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줘. 이렇게 앞에 썼던 문장까지 하면 총 3가지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3가지, 원하는 함수일 때도 있고 코드일 때도 있고 아예 다시 다듬어 주기를 원할 때도 있잖아요. 적절하게 원하는 컨텍스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코드를 즉시, 당연히 에이전트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리팩토링해서 훨씬 깔끔한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능 최적화하는 프롬프트 예시예요. 그냥 쓰시다 보면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이제 써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다음 코드를 더 성능이 좋고 빠르게 작동하도록 최적화해줘 라고 한다면 AI가 이 함수, 이 페이지 또 이 기능들에 대한 코드를 읽고 이걸 최적화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상황에서 이 반복문이 너무 느린데 주도록 수정해줘. 혹은 이 데이터 조회 로직을 더 라는 식의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문장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내가 효율화하고 싶은 부분, 반복문, 코드 혹은 페이지, 데이터 로직을 효율적으로 계산해 달라. 근데 이제 이 효율적으로 계산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시간 복잡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을 넣는 것들을 제시하면 AI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코드를 제시해 주니까 이 문장들도 꼭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는 많이 쓰는
프롬프트인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게 바로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나 오류를 디버깅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코드에서 발생한 에러를 찾아주고 원인을 설명해줘 라든지 이 코드가 왜 컴파일 되지 않는지 알려달라고 하던지 이런 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뭐 이 코드에서 뭐 오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 이렇게 이제 에러를 뭔지 모를 때는 자체에 찾아다 주고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원할 때는 이렇게 요약을 해주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유나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ask에 두고 하신다면 이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에 두고 한다면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문제까지 해결 다 코드를 바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걸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꼭 git을 활용하셔서 꼭 파일을 저장해 두시고 이거 잘못 지웠는데 혹은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인데 하실 때는 돌리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뭐 이걸 좀 좋게 만들어줘 라고 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이런 목적으로 개선해줘 라는 식으로 구체성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을 요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업이 너무 복잡할수록 AI가 의도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요청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드와 함께 배경 설명, 그다음에 컨텍스트 이런 것들 추가하면 더 좋은 답변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이제 커서 AI의 닥스나 룰스 기능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닥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AI가 참고할 수 있는 문서 자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여주셨던 이 닥스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문서를 공식 등록하게 되시면 AI가 이걸 참고해서 더 명확한 코드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PI를 쓰실 때 API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룰스입니다. 여기에 new 룰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규칙을 통해 AI의 행동을 미리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코딩 스타일이나 구조를 일관되게 좀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근데 이제 룰스 기능은 좀 많이 심화된 기능이니까 이걸 한번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커서 설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심화 버전까지 그래서 커서를 설치하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틀들을 다 알아봤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나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더 같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영상으로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안녕.